네, 안녕하십니까. MTN 재무전문가 남기현입니다. 네, 많은 사람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이라고 하는 것을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소중하게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에 대해서, 특히 보장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혹은 또 잘못 알고 있는 함정이 있다라는 사실을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특히 뇌혈관 질환이나 허혈성 심장 질환이라고 하는 다소 생소한 용어도 같이 고려를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살펴봄으로써 우리가 좀 더 경제적으로 윤택해지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을 시청자분들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자, 질병의 종류는 과연 몇 가지일까요? 1000가지요? 2000가지? 아닙니다. 질병의 종류는 무려 12,420가지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 12,420가지 질병 중에서 가장 흔하게 앓는 질병이 뭘까요?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서 아마 머릿속으로 또는 말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을 것 같은데요. 가장 흔하게 앓고 있는 질병은 바로 잇몸 질환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어떤 질병에 걸리게 되면 가장 힘들다, 가장 힘든 질병은 뭘까요? 다소 주관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뇌졸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뇌졸중 가운데는 자물쇠 증후군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물쇠처럼 사지 모든 것을 내가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내 의지로 움직이지 못합니다. 단지 들리기는 하되 간혹 눈을 움직일 수 있거나 약간의 움직임만 있을 뿐이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해서 자물쇠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엘르라고 하는 세계적인 패션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장 도미니크 보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분은 사지를 움직일 수 없었으며 단지 왼쪽 눈과 눈꺼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과 반복적인 눈 깜빡임으로 이분은 잠수복과 나비라고 하는 책을 써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읽혔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자, 조금 전에 12,420가지의 질병이 있다면 우리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이 이 또한 다 보장을 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보장을 해줄 수는 있으되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보험료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보험이라고 하는 건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합리적인 수준의 기준은 뭘까요? 바로 사망 위험이 어떤 것이 가장 큰 거라는가 하는 기준으로 나눠지겠죠. 여기 100명의 분들이 생을 달리해서 사망을 해 있습니다. 이 가운데 90명은 질병으로 사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5명은 재해로 사망하는 것이고요. 또 나머지 5명은 안타깝게도 자살이라고 하는 걸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교통재해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할 것 같지만 이 재해로 사망하는 5% 중에서도 교통재해는 2%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90명의 사람이 질병으로 사망하고 있다는 거죠. 이 100명의 사망자 가운데 28명은 암으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명은 허혈성 심장질환, 심장마비와 같은 걸로 사망을 하고 있고요. 나머지 9명은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합계를 내보면 전체 사망 원인 중에 약 47%, 100명 중에 47명이 이 세 가지 질병으로 사망한다고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보험은 합리적인 수준에서 결정되는 거기 때문에 이 3대 질병, 3대 질환을 집중적으로 보장을 하고 있는 게 보험입니다. 그런데 주제에서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질환들에 대한 보장 범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암은 일반암과 소외감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예를 들어서 2천만 원이 나온다 그러면 소외감 진단비는 보험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10%, 200만 원의 보험금이 나오는 거죠. 많이들 주변에서 경험할 겁니다. 유방암, 자궁암, 방광암, 대장전망내암, 전립腺암 이런 것들은 발생 빈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전에는 일반암이 있었지만 지금은 대부분의 보험사가 소외감으로 약관을 변경해 놨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받았는데 내가 든 보험에서 2천만 원의 보험금이 나올 걸로 생각을 했는데 막상 열어보니 200만 원이 나온다면 참으로 난감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암을 보장하는 보험이 실제로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뇌혈관 질환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뇌혈관 질환 하게 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뇌혈관이 터져서 생기는 뇌출혈이라고 하는 질병이 있고요. 막혀서 생기는 뇌경색이 있습니다. 뇌출혈과 뇌경색을 합쳐서 우리가 함께 부를 때 뇌졸중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뇌졸중 이외에 기타 뇌혈관 질환을 합해서 우리는 전체 뇌혈관 질환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발생 확률로 보면 뇌출혈은 전체 중에서 9%에 불과합니다. 뇌경색은 뇌출혈의 5배가 되는 45%를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뇌졸중은 전체의 6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이외에도 기타 뇌혈관 질환이 무려 34%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가 보험을 가입을 했습니다. 보험을 가입할 때 뇌와 관련돼서 모든 걸 다 보장을 해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나는 뇌출혈 9%만 보장을 받고 있는 상품을 가입하고 있는 겁니다. 그나마 좀 더 알고 봤더니 나는 그래도 뇌경색까지 포함해서 뇌졸중을 보장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 34%에 대한 보장을 내가 받고 있지 못하다면 지금 내가 가입한 것을 알아봤더니 그렇다면 반드시 손을 보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에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죠. CI보험은 중대한 뇌졸중을 보장을 하니까 보장이 된다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뇌졸중 66%를 보장을 하는 CI보험도 이것을 다 보장한다고 해도 나머지 34%는 보장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 66%조차도 보장받기 어렵다고 하는 것은 CI보험은 단지 옆에 나와 있는 질병분류 코드의 진단을 받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을 동반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라고 하면 혼자 걷는 거, 밥을 먹는 거, 옷을 입는 거, 목욕하는 거 이런 것들을 장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25% 이상의 장애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장애 진단은 보통 질병이 발생되고 나면 6개월이 지나야지만 진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뇌출혈, 뇌경색을 받아서 이미 병원에 있어서 병원비도 필요하고 보험금을 청구하고 싶은데 청구했더니 중대한 뇌졸중이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보험금을 질 수 없습니다. 6개월 뒤에 영구적인 신경학적 결손이 일어나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보장을 해주게 될 겁니다. 25% 이상의 장애가 있어야 되죠. 자, 장애와 관련돼서 먹는 거를 한번 고려해 볼까요? 뇌졸중이 와서 내가 혼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튜브를 통하거나 또는 정맥주사를 통해 가지고 영양을 공급받죠. 이 경우에 장애 지급률이 몇 %일 것 같습니까? 20%입니다. 나는 분명히 뇌졸중을 보장해 준다고 해서 가입을 했는데 나 혼자 먹지도 못하고 누워 있는데 보험금이 안 나오는 사실이 현실인 겁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 9%를 보장해 주는지 또는 45%까지 되는 보장을 해주는 건지 아니면 뇌졸중까지 보장해 주는지 중대한 것만 보장을 해주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될 이유가 명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실제 사례를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 지인이 얼마 전에 저녁에 식사를 하다가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라고 했는데 그 선친이 똑같은 증상이 발병한 이후에 한 달 있다가 사망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응급실을 쫓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응급실에서 뇌경색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분은 예전에 뇌경색 진단 보장되는 보험을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뇌출혈을 진단받으면 보험금이 2천만 원 나오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CI로 해서 중대한 뇌졸중에 진단이 됐을 때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가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2년 전에 본인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어려움이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뇌경색 진단이 되면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보험을 다행히 가입해둬서 입원을 하고 수술을 하는데 수술도 이 뇌경색이니까 뇌혈관을 확장하는 확장술을 하면서 그리 어렵지 않게 병원 생활을 하고 마쳤습니다. 진단과 동시에 보험금 2천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자, 이분이 그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뇌출혈만 보장되는 게 있었다 그러면
열심히 보험료를 내왔는데 보장을 못 받았겠죠. 그리고 CI 보험을 가입해 있었다 그러면 이분은 앞으로 6개월 뒤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돼요. 그런데 뇌혈관 확장술을 받고 나서 일상적인 생활 다 합니다. 6개월 뒤에 25%의 진단을 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정말로 내가 가입하고 있는 것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중요하게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허혈성 심장질환입니다. 대표적인 게 심장마비라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급성심근경색은 전체 발병 확률의 10%에 불과합니다. 급성심근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 바로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도 CI 보험은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 중대한이 들어갔으니까 된다 안 된다 논란을 떠나서 무조건 CI 보험에 중대한 급성심근경색 진단 받았을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합시다. 그래도 전체 100%의 심장질환 중에는 10%에 불과한 건데 이것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많은 논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중대한 급성심근경색은 진단과 동시에 두 가지가 같이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첫 번째로는 ST 분절파, T파, Q파 듣기만 해도 어려운 이런 심전도 변화가 새롭게 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특이적 생물학적 표지자가 급성심근경색을 나타내는 변화를 보여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내가 심장마비가 왔을 때 다행히 두 가지가 다 확인이 돼서 보장 대상이 된다라고 할지라도 전체에 놓고 보면 10%에 불과한 거죠. 이건 역시 보장 범위의 함정에 빠지는 일이 없도록 꼼꼼히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자, 이거는 최근에 제가 분석한 사례입니다. 재무 분석을 할 때는, 재무 설계를 할 때는 거기에 위험 설계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 위험 설계 중에서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 보장에 대한 분석이 같이 따라가게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암 진단을 받았을 때 이분은 합계 7천만 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되어 있습니다. 뇌출혈 진단 받았을 때 4천만 원의 진단 보험금이 나오죠. 심근경색 진단 받았을 때 역시 4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이 뇌경색 진단을 받았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보장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재무 설계를 하면서 이런 보장 분석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될 이유는 열심히 내가 저축을 하고 열심히 보험료를 납입을 했지만 이런 상황이 됐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정말 난감할 겁니다. 따라서 재무 설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느껴지는 거고 또 보장 분석의 중요성이 더더욱 도드라지게 느껴지는 그런 표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가입하고 있는 소중한 보험 제대로 되어 있는지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반드시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점검을 하실 때는 4가지 사항을 같이 검토해 주셔야 됩니다. 먼저 보장의 범위입니다. 보장의 범위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가지 중대한 질병들, 47%의 발병률을 가지고 있는 암과 허혈성 심장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에 대한 보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면밀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보장의 기간입니다. 지금은 남녀 공익 평균 수명이 80세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재무 설계를 하면서 보장 분석을 해보면 어떤 경우는 70세 보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고 80세 보장이 끝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열심히 내 보험을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내가 80세를 넘는 순간이 되는 순간 모든 것이 보장에서 끝나게 되죠. 80세 이후에 발생되는 질병에 대해서 보장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장의 기간 역시 꼼꼼히 따져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장의 크기 역시 주의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보장의 크기는 내가 가입하고 있는데 진단비가 1,000만 원 나올 건지 2,000만 원 나올 건지에 대한 거를 고려를 하는데 이것은 보험료와 같이 연계가 됩니다. 제가 적절한 보험료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적절한 보험료가 뭐냐면 많은 보험사들이 동일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험사마다 보험료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최소의 비용으로 동일한 보장을 받고 있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재무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받는다면 여러분들이 큰 도움을 받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 생활비 쪼개가면서 보험료 그냥 불입을 따박따박 해왔는데 주변에 보험 민원으로 아주 그냥 갈등이 많은 주변 분들 얘기 듣다 보면 걱정이 이제 현실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제 걱정이라는 게 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선명한 이 현실, 이 보험의 그 보장 범위의 그 함정의 그 현실을 정말 꼼꼼하게 짚어주시고 미리 무엇을 챙겨야 될지를 알려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내 돈을 부탁해 남기현 재무 전문가와 함께했는데요. 여러분의 돈을 맡길만 하실 것 같습니다. 자, 02-2077-6248, 2077-6248번으로 추가적으로 상담 전화해 보시길 바라고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샵 0988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